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등식의 활용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봤더니 어느 영화관의 입장료가 1인당 6,000원인데 3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X명이 입장을 했을 때가 있을 거고요. 30명이 입장을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X명이 입장했을 때의 입장료와 30명이 입장했을 때의 입장료를 비교했을 때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30명 단체 입장권이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나는 X명이 입장했을 때의 입장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명당 6,000원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X명이 입장을 했으니 6,000 곱하기 X만큼 지불을 하겠죠. 이거 괄호 왜 칩니까? 이거 학생수예요, 학생수. 그죠? 학생수라기보다는 그냥 입장한 인원수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30명이 입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6,000 곱하기 30명 이렇게 보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왜냐면 30명이 입장을 했기 때문에 입장료의 20%가 할인이 됐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 뒤에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0을 갖다 붙이겠죠. 이게 뭐냐면요. 20%를 할인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우리가 x의 범위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6,000이 한 번에 약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x 이만큼 빨간색이 뭐냐면 100분의 80이죠. 100분의 80. 80 어떻게 약분이 되겠어요? 0000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럼 x의 값이 83, 24, 2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x가 24보다 크다. 그러면 최소한 몇 명부터? 그렇죠. 25명부터는 30명을 모아서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거야 라는 뜻이겠죠. 이해되겠어요? 26번 문제를 봤더니 집에서 3,000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처음엔 분속 50m로 걸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죠. 3,000m 떨어졌어요. 3,000m. 처음에는 분속 얼마로 가니? 처음에는 분속 50m로 걷다가 도중에 뛰겠죠. 150m로 뛰어요. 분속 150m로 뛰었더니 몇 분 이내에 도착했냐면 30분 이내에 도착을 했다. 이 뜻이에요. 그때 걸어간 거리는 최대 몇 미터인가요? 어디를 x로 보고 있냐면 이만큼 걸어간 거리를 x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간 거리를 어떻게 보냐면 3,000-x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돼? 자, 시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걸어간 시간과 뛰어간 시간을 합했을 때 30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30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자,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걸어간 시간을 구하려면은 걸어간 속력분의 걸어간 거리가 필요해요. 50분의 x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뛰어간 시간은 뛰어간 속력분의 뛰어간 거리가 필요하겠죠. 150분의 3,000-x 이게 뛰어간 시간이겠죠. 걸어간 시간과 뛰어간 시간을 합했을 때 30분 이내로 도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니까 3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런 단위인데 분속 보이죠? 분속. 그런데 30분 이내에 도착을 한다. 전부 분으로 단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여기에서 단위를 변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150, 150, 150을 곱함으로써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x 더하기 3,000 마이너스 x가 여기에서 150을 곱하니까 0045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3,000이 이항이 돼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x가
4,500 마이너스 3,000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등호였죠? 자, 이렇게 부등호. 그러면 이 x의 값이 1,500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며 x는 75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즉, 걸어간 거리는 최대 몇 미터? 750m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27번 문제에 12%의 소금물 50g에다가 8%의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10%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겠다라고 나왔어요. 12%짜리 소금물이 있었고요. 8%짜리 소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짜리 50g이 있었고요. 8%는 몇 g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섞어서 몇 퍼센트? 그렇죠. 10%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10% 이상이야. 여기가 제조되고 있는 거고 얘는 10%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제조되는 게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상이라고 한다면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어야 되겠죠.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오른쪽보다. 왜냐면 1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0%짜리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50g에서 xg을 섞었으니까, 합쳤으니까 50 플러스 xg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가 더 진하다는 얘기는 소금이 더 많이 첨가되었다. 그쵸?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왼쪽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오른쪽 10%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 더 많거나 같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소금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100분의 농도 12 곱하기 소금물의 양 플러스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죠? 자, 오른쪽은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50-x가 되겠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게 바로 부등식. 그쵸? 여기에서 x의 범위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약분해보죠. 100 지울 수 있는 거 맞아요? 전개를 해보면 600이죠. 플러스 8x. 자, 오른쪽은 10이 분배가 되니까 500 마이너스 10x라고 볼 수 있어요. 500 넘기고 8x를 넘겨요. 자, 어디가 틀렸나 봤더니 여기가 플러스였는데 내가 마이너스라고 잘못 썼네요. 자,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500 넘어가면 100이 될 거고요. 8x를 이항하면 2x가 되겠죠. 양변의 2로 한번 나눠봅시다. 양변의 2로 나누면 50보다 작거나 같은 x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나요? 5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 50g까지 섞을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28번 문제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감 문제네요. 어떤 물건의 원가에 5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요. 그때 이 물건의 정가의 X%를 할인해가지고 팔았어.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X의 최대값은 이라고 나왔어요. 이 X는 정가에서 할인된 퍼센테이지를 뜻해요. 요거를 명심해놓고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죠. 어떤 물건의 원가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에 50%의 이익을 붙인 정가를 보도록 할게. 자, 50%의 이익을 붙인 정가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0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50%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근데 이 물건이 안 팔렸나 봐. 그래서 X%만큼 할인을 하겠대요. 이만큼이 분명히 정가인데 X%를 할인을 하겠다라는 거야. 아, 정가의 X% 할인된 가격을 살펴보면은 원래 가격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0이 있었는데, 그쵸? 이게 정가인데, 거기에서 얼마를, X%를 할인해주겠다. 요렇게 식을 써내려야 돼요. 이게 X%를 할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원가에 20% 인상된 가격을 살펴보면요. 원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이 될 거예요. 이게 20% 인상된 가격인데 이것보다도 더 비싸게 팔아야 내가 20%보다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거겠죠. 정가에서 X% 할인된 이 가격이 원가의 20% 인상된 가격보다도 더 어때야 되겠어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정가의 X% 할인된 가격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게 50% 증가하고 X% 감소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보다도 어때야 되겠다? 그렇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게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A가 똑같이 있으니까 A를 약분할 수 있고요. 여기는 100분의 150이고요. 곱하기 100분의 100-X예요. 오른쪽은 100분의 120이죠. 그래서 100을 먼저 곱하면은 여기에 100과 여기에 100이 사라져요. 그리고 100을 한 번 더 곱하면은 여기에 100이 사라지고 여기는 100을 한 번 더 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150하고 100을 약분을 할 건데 50으로 약분하면 3이 남을 거고요. 여기는 2가 남겠죠. 그리고 3으로 한 번 더 약분을 하면 여기가 40이 될 거예요. 왼쪽에 뭐가 남았냐면 100-X만 남았고요. 오른쪽이 뭐가 남았냐면 40과 2를 곱한 80이 남았겠죠. X를 이항하고 80을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20보다 작거나 같은 X가 되겠죠. X는 최대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20이라는 거죠. 보자. 자, X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최대값 20이라고 볼 수 있겠다. 20%까지 할인을 해도 우리는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네요. 이해되죠? 이제 서술형이에요. 두 1차 부등식이 서로 해가 같다네.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을 먼저 풀어주고요. 두 번째 부등식도 같이 풀어주고요. 그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으니까 분명히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접근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부등식의 해는 x를 뜻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줄 때 x를 구하기 위해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함으로써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요. 6을 한번 곱해볼게요. 여기 식이 있죠? 18 마이너스 2 곱하기 x-a 3 곱하기 a 플러스 x보다 작거나 같다. 18 마이너스 2x 플러스 2a의 값이 3a 플러스 3x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 x를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그러면은 3a는 왼쪽으로 옮겨주는 게 낫겠네요. 좌변은 18 더하기 2a가 원래 있었고요. 3a가 이항을 했으니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요. 부등호 방향 이항한 거는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원래 3x가 있었고요. 몇 x를 이항했냐면 마이너스 2x를 이항했죠? 그럼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정리합시다. 18 마이너스 a의 값이 5x보다 작거나 같다.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 양변에 5로 나눠주죠. 5분의 18 마이너스 a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줄게요. 두 번째 부등식은 자리가 좁으니 오른쪽에다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소수점이 있는 거 보이죠?
이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줍니다. 우리는 10을 곱하면 되겠다. 그죠? 10을 먼저 곱함으로써 마이너스 6, x-1, 얘가 2 곱하기 5 마이너스 4x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2로 나누기 시작합시다.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5 마이너스 4x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x 이항하고요. 플러스 3도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4x 마이너스 3x. 자, 오른쪽에 5가 있었죠, 원래. 그리고 플러스 3이 이항됐으니 마이너스 3. x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두 번째 부등식의 해였던 거예요. 마지막,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서로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x가 더 크거나 같고 x가 더 크거나 같으니 5분의 18 마이너스 a가 얼마가 나오면 되겠다? 2가 나오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분의 18 마이너스 a의 값이 2가 나오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양변에 5를 곱함으로써 18 마이너스 a의 값이 10이 될 거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8이 될 거니까 따라서 a의 값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보면 단계가 밟아가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단계 어딨냐? 여기가 두 번째 단계, 여기가 세 번째 단계라는 거죠. 이렇게 서술할 때는 단계를 밟아가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수행평가를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서술법 그리고 풀이법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2-1번 문제를 봤더니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는 유료 사이트가 있나봐요.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1년 동안 내려받은 영화가 몇 편 이상이면 회원이 비회원보다 유리한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몇 편 이상이면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X편을 내려받았을 때 회원일 때의 가격과 비회원일 때의 가격을 따로따로 만들어봐서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누가 유리했으면 좋겠어요? 회원이 비회원보다 유리하다. 회원 가격이 비회원 가격보다 저렴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회원일 때 X편을 내려받으면 어떤 가격을 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가격을 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회원은 한 편당 7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X편을 내려받았으니 700X만큼 가격을 지불을 하겠네. 대신에 뭐가 있냐면 연회비가 있어요. 연회비 얼마? 6,000원. 6,000원을 플러스. 이게 회원일 때 X편을 내려받은 가격이에요. 비회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회비가 없겠죠. 대신 한 편당 가격이 1,200원이에요. 1,200 곱하기 X편을 내려받았으니 X를 곱해주겠죠. 이 가격이 저 가격보다 더 비싸면 우리는 회원이 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 700X를 이항하는 게 낫겠죠. 그럼 6,000이 500X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00, 00, 100으로 약분한 거죠. 양변을 5로 한 번 더 약분하면 12보다 큰 X가 나오게 될 거예요. 13편부터는 우리가 회원이 되는 게 더 저렴할 거야 라는 뜻이겠죠. 답은 13편 이상 받으면 회원이 되는 게 더 유리할 거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차 부등식 세우기, 요게 1차 부등식 세우기가 될 거고 1차 부등식 풀기는 요 두 줄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답 구하기는 13편 이상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3번 문제를 봤더니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가 있는데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x가 있었는데 이 x가 뭘로 변했냐면 a로 변했어요. 자, a가 무엇이냐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x래.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x로 변해가는 과정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겠죠. 나누기 마이너스 3.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빼기 1을 더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더해야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냥 1을 뺍니다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죠? x가 마이너스 3으로 나누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x가 될 거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범위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12보다 작거나 같은데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줍니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누기 때문에 12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원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데 자리를 바꿈으로써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요 가운데는 마이너스 3분의 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된다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뭘 한다고? 마이너스 1을 더한다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면은 1이 되겠죠. 더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가운데 있는 숫자는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x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어? 라지 a였어요. 아,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a의 값이 1보다 작았구나. 이렇게 나왔더니 문제를 다시 봐. 자, 이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가 나왔대요. 그러면 요만큼이 a구나. 그리고 이만큼이 b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b-3a의 값을 구하세요. 자, 보면은 a의 값이 마이너스 5였고요. b 값이 1이었으니까 b-3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1-3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5가 될 거고, 아, 16이라는 숫자가 결과값, 즉 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죠? 4번을 봤더니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중에 가장 작은 정수가 9라고 나왔어요. 그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일단은 x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쵸? 왜냐? 부등식을 푼다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2 분배할게요. 2x 더하기 2a의 값이 3x-6보다 작다 이렇게 전개를 해봤고요. 3x 이항하고 2a 이항하면 2x-3x가 마이너스 6-2a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6-2a보다 작으니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함으로써 x는 2a 플러스 6보다 크다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2a 플러스 6이 있는데 걔보다는 큰 영역, 이게 x의 영역일 거야 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x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9였어. 그치? 여기에 가장 작은 정수가 9, 10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요 왼쪽에 8이 있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때 부등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8보다 크고요. 2a 플러스 6이 9보다 작다. 요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있지, 2a 플러스 6이 9랑 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물어봤던 거 기억납니까? 첫 번째, 여기가 8이 있고요, 여기가 9가 있는데 9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x의 범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정수가 9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8이랑은 같아도 되는가? 자,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9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가장 작은 정수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8이랑은 같아도 되고 9랑은 같으면 안 되니 여기는 같다가 붙고 여기는 같다가 붙지 않는 이 부등식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양변에 6을 빼줍시다. 2보다 크거나 같고 이 a의 값이 3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그리고 2로 나누어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a의 값이 2분의 3보다 작다가 나와요. 요거 자체가 답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디테일함, 요거를 반드시 깨우쳐야 돼요. 명심하길 바랍니다. 요거 반드시 깨우치길 바랍니다. 오케이?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어떤 책 대여점이 있는데 한 권, 만화책 한 권을 빌리는데 1,000원이고요. 3일이 지나면 4일째부터 하루에 200원씩 연체료를 지불합니다. 보려는 만화책의 정가가 5,000원일 때 책값보다 적은 비용으로 책을 빌려보려면 며칠 이내에 반납해야 하겠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책값이 있을 거고요. 빌리는 값 플러스 연체료, 빌리고 연체까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건가 이게? 자, 모르겠네요. 이때 책값보다 빌리고 연체료까지 더했을 때의 가격이 책값보다 더 저렴하면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책을 빌려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런데 빌리는 요일이 3일 동안은 무료예요. 자, 빌리는 값이 3일 동안은 무료인데 연체는 4일째부터 연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만약에 4일 동안 빌렸으면은 하루 연체가 된 거고요. 5일 동안 빌렸으면은 이틀 연체가 된 거예요. 즉 3일을 빼야 돼. 내가 X일 동안 빌렸으면은 연체는 X-3일 동안 연체가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4일째부터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X-3일 동안 연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X가 뭐냐면 빌린 요일 수겠죠. 빌려본 일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책값과 빌리는 값 플러스 연체료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책값이 얼마냐면요. 얼마냐? 5,000원. 자, 5,000원이고요. 빌리는데 비용이 얼마였어요? 1,000원. 거기서 연체료는 하루당 얼마? 200원씩 연체가 돼요. 그런데 며칠 동안 연체가 됐냐면 X-3일 동안 연체가 된 거죠. X-3일.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책값보다 우리가 빌리는 값이 더 적었으면 좋겠으니 분홍호 방향 그대로 유지. 이해되죠? 여기에서 전개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맞죠? 해보도록 하죠. 1000을 이항하면 4000이 될 거예요. 여기는 200 곱하기 x-3 양변을 200으로 나누어 줍시다. 그러면 20보다 작아요. x-3이 마이너스 3을 이항하겠죠. 그러면 23보다 작은 x가 될 거예요. 23일보다 적어야 우리가 책값보다 더 저렴하게 책을 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 며칠까지 빌려보는 게 낫겠습니까? 22일까지가 되겠죠. 만약에 23일이면은 책값과 완전히 동일한 가격으로 내가 책을 읽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책을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마지막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모양과 길이가 같은 성냥개비를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한쪽 방향으로 연결해서 만들었을 때 성냥개비 130개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가요? 최대 몇 개인가요? 뭐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자, 삼각형이 만약에 한 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성냥개비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들었죠. 원래 성냥개비 이렇게 3개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면 그렇죠. 성냥개비 2개가 더 추가가 되면은 삼각형 하나를 더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이 3개가 되려면 원래 삼각형 3개, 삼각형 하나, 그죠? 그리고 나서 추가된 2개의 성냥개비로 삼각형 하나가 또 만들어졌고 또 추가로 성냥개비가 2개가 추가가 되면은 삼각형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니? 3에다가 뭘 더해요? 2를 더했어. 이게 그 전 성냥개비의 총 개수였죠. 그리고 나서 2개가 더 추가가 되면은 우리가 삼각형이 3개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1 더하기 2 그리고 두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2 세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2를 한 번 더 했어. 2를 두 번 더 했고 2를 세 번 더 했어. 어디에서? 1에서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내가 삼각형을 X개에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성량개비는 1 더하기 2X개가 필요했을 거야 라고 식을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어요. 요 성량개비의 개수가 130개였다면 이란 뜻이에요. 1 더하기 2X가 130보다 어때야 돼요? 더 크면 되겠니? 우리가 최대 130개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겠죠. 이때 1을 이항합니다. 2x가 12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양변에 2로 나누면 x의 값이 64군요. 64.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요. 이 x가 의미하는 거는 삼각형의 개수니까 삼각형의 총 개수, 최대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64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것, 요게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이고요. 이거를 부등식으로 연결짓는 모습을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활용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끝!